오늘 제가 준비한 그 자료는 그래프 뉴럴넷이고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된다고 여겨지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것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앞서서 왜 그래프 뉴럴넷이 요즘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CVPR이라는 그 탑 저널 중 하나인 그 저널에서 보면은 그 그래프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추천 시스템에서도 사실 추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그래프 뉴럴넷이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GIR이라는 추천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루는 탑 저널 중 하나인데, 여기서 2020년에 억셉된 페이퍼에서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은 레코멘드를 검색했을 때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CL에서 이번에는 제가 자이너 처리에 대해서, ACL은 주로 자이너 처리를 다루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래프를 쳐보니까 약 30개의 논문 제목에 그래프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뉴스 팩트 체크 하는데 그 그래프 뉴럴넷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는 또 이제 어텐션을 사용한 그래프 뉴럴넷과 어텐션을 같이 사용한 것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추천 시스템에서는 그래프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다.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추천 시스템을 하는 거 아니니까 자이너 처리로 오면은 자이너 처리에서도 GNN을 역시 다루고 점점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요약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학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뉴럴넷이 아닌 그래프 뉴럴넷을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루던 대부분의 딥러닝 작업에서는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데이터들을 다뤘습니다. 즉, 이렇게 격자, 그리드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것. 저희는 이미지를 다룰 때에도 사실은 이렇게 격자 안에서 정보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행렬 안에 어떤 수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미지의 정보를 표현한다는 것을 저희는 많이 보았고, 텍스트와 스피치를 다룰 때에도 이런 식으로 격자 안에서 시퀀스가 표현되어진다고 지는 것을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은 그래프는 비유클리드 공간 위에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비유클리드 공간 안에서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물론 저는 수학과가 아니어서 유클리드 공간과 비유클리드 공간에 대한 엄밀한 구분을 잘 몰라서 그것은 일단 여기서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 GNN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것이 컨볼루셔널 GNN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커런트 GNN, 그 다음에 오토인코널 GNN, 그리고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스도 있고, 그리고 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이들 중에서 하나인 이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래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일단 노드 또는 이제 vertices, 그리고 이제 링크 엣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래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노드라는 거는 이 동글동글한 거를 가리키고, 엣지, 간선은 이렇게 노드 간에 연결된 선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이 노드는 예시로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배우라고 여겨질 수 있고, 이 간선은 이 노드들 간에, 그러니까 이 배우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액터 1과 액터 3은 무비 2에서 함께 촬영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것은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프로틴, 그러니까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표현하는데도 그래프가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트위터나 SNS 이런 거에서 사실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가령 친구 추천, 컨텐츠 추천, 장소 위치 추천 이런 거. 그래서 그래프 구조가 추천 시스템에서 사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회도 처리에서는 어떻게 사용될지 아직 제가 많이 조사를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발표에서는 담고 있지 못합니다. 네,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그러면 어떻게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진 그래프를 저희가 뉴럴넷의 인풋으로 넣을 것인가 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럴넷 안에서 계산되는 것은 행렬인데 어떻게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임베딩을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인풋이 있고 이렇게 그래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몇 차원으로 임베딩을 하라를 설정해 준 다음에 이 그래프가 가진 정보를 행렬로 표현을 하고, 그 행렬을 다시 임베딩 공간 안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는 것을 임베딩 노드라고 합니다. 여전히 아마 명령어가 안 되실 텐데 뒤에서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놨는데요. 열심히 만들었죠. 보시면은 예시, 이번에 제가 갖고 온 예시는 축구선수 4명인데 손흥민, 호날두, 디발라, 메시의 친분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손흥민과 호날두는 최근에 한번 경기를 뛴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 사이라고 하고, 호날두, 메시는 같은 리그에서 뛰어서 아는 사이, 디발라, 호날두는 같은 팀에 있어서 아는 사이, 디발라, 메시는 같은 국적이어서 이제 아는 사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디발라와 손흥민은 만난 적이 없고, 메시와 손흥민은 너무 이전에 만나서 모르는 사이라고 일단은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그래프를 제가 3가지 행렬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그래프가 담고 있는 정보를 크게 피처 매트릭스와 어드저센트 매트릭스, 인접 행렬, 그리고 디그리 매트릭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추출을 하고 GNN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 매트릭스는 이 매트릭스들입니다. 먼저 어드저센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손흥민은 손흥민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를 일단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호날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흥민에 대해서는 호날두만 1이고 나머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다 0입니다. 호날두는 이제 소위 인싸죠. 그래서 손흥민과 디발라, 메시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1, 1, 1이고, 여기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시와 디발라 역시도 이 구조를 반영을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그리 매트릭스는 이 손흥민의 경우에는 몇 명과 연결이 되어 있냐를 나타내는데, 손흥민이 현재 호날두 1명과만 연결이 되어 있어서 1, 호날두는 나머지 3명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3, 메시, 디발라 각각은 이제 2명과 연결이 되어서 2와 2입니다. 이것을 이제 디그리 매트릭스, 차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처 매트릭스, 노드 피처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여기서 피처는 오로지 국적만을 고려했습니다. 대한민국,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손흥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피처 3개에서 010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게 했고, 호날두는 포르투갈 국적이어서 011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했고, 메시와 디발라는 각각 아르헨티나여서 이렇게 111, 111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피처 매트릭스, 어드저센트 매트릭스, 디그리 매트릭스를 계속 기억하시면서 오늘 발표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어드저센트 매트릭스를 그냥 사용하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가지를 지정을 하는데, 먼저 각 노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학습 시에 업데이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시면 좀 더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뉴럴넷에서 연산하는 과정,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어드센트 매트릭스가, 네, 이거죠. 여기에 있는 이 0이 손흥민은 손흥민과 알지 못한다, 호날두는 호날두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어서 이 어드저센트 매트릭스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둘을 더해줘서 이렇게 A 틸다를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차수도 자기 자신과 연결이 된다. 여기서는 지금 손흥민은 아까 호날두랑만 연결이 되어 있어서 1인데, 그렇지 않고 손흥민이 자기 자신과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D 틸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아까 이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기 자신과의 연결됨을 함축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D 틸다와 그 A 틸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본경도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접 행렬 A는 이제 사실 그 A뿐 여기서는 이제 A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디그리에 대해서도 함께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접 행렬 A, 이 A는 정규화가 여전히 되어 있지 않아요. 틸다로 바뀌어도 여전히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을 발생시키거나 피처 매트릭스와 곱할 때, 그러니까는 그 X,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와 곱할 때 나중에 곱할 건데, 그 X의 크기를 불안정하게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 방안으로 저자가 좀 복잡한 방식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자가 꽤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가능한 한 제가 이해한 것을 직관적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그래프는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 차수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더한 거, 이 결과에서 그것의 역수값을 구할 건데, 그거 역수를 각각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D 틸다의 그 역수를 취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산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일단 설명에서는 이것이 마이너스 0.5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1승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질 건데요. 먼저 보면은 여기에서 계산된 이 역수값을 이렇게 갖고 오고, 그리고 인접행렬 틸다 값을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이 둘을 곱하면은 각각의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노드 안에서 있는 그 차수와 인접행렬에 대한 그 정보 취합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좀 모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는 이렇게 차수와 그 인접행렬 정보를 둘 다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그 노드의 연결 상태와 그리고 그 노드의 차수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담은 그 정보 행렬을 다시 이거에 또 곱해가지고 그 점곱 내적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그러니까 고차 노드의 더 작은 수를 곱하게끔 해서 4분의 1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원래는 그 4차 노드 근데 3차 노드였죠. 원래는 그 아이덴티티를 더하기 전에 그 정도로 이 고차 노드에는 더 작은 수를 곱해가지고 영향력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3분의 1은 9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마이너스 1승으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화를 두 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승으로 곱했던 거를 마이너스 0.5승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리밸런스를 해준다고 저자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진 것은 이제 A 햇이고 이것은 노멀라이즈드 인접행렬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했던 이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그 식은 그냥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A 햇은 그 정규화된 인접행렬이고 여기서 이 H는 아까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 그리고 이 W는 트레이너블한 그 웨이트 그러니까는 그 신경망 안에서 계속 학습되면서 업데이트될 그 웨이트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그 논문 제목에서도 암시하다시피 준지도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드를 분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오고 이렇게 아웃풋이 나왔는데 정답이 Z1에 대해서는 있고 Z4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지만 Z2와 Z3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도 그래도 이 라벨을 잘 분류한다는 점에서 준지도 학습을 잘 수행한다고 하고요. 그런 목적에서 사실은 만들어졌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이 A 햇이고 이 A 햇과 그리고 이 X가 여기서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트레이너블 웨이트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한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지나면은 층 하나를 지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다시 여기서 보였듯이 이 노드 피처 매트릭스 그러니까 L번째 레이어에서의 노드 피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면은
출력되는 것은 L 플러스 1번째의 그 레이어에서의 노드 피처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된 것은 이제 그 다음 층에서의 노드 피처 매트릭스여서 다시 또 똑같은 형태가 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식은 그 두 개의 레이어를 지난 것일 뿐이겠죠. 그래서 GC에는 이렇게 그 식을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사용하시는 그 로스 펑션은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 자주 사용을 했던 크로스 엔트로피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컨볼루셔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알 수 있는 가장 그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은 웨이트 쉐어링과 그리고 로컬 피처에서 추출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서는 이 필터가 이 이미지에서 그 다 똑같은 필터가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웨이트 쉐어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필터가 다 공통의 W를 갖고 있으니까 공통의 웨이트를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필터를 계속 사용하면은 저희는 이제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고 이해를 했었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에서도 다 그 W가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쉐어링을 둘 다 한다는 점에서 컨볼루셔널과 비슷하고, 그리고 로컬 피처를 추출한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필터가 다 돌아다니면서 그 국지적인 영역, 그 로컬 피처만을 계속 추출을 하면서 가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로컬 피처를 추출한다가 그래프에서도 로컬 피처를 추출한다 라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중심 노드가 1인데 그 나머지 이온 노드 2, 3, 4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중심 노드를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 4와 이제 5, 노드 5, 노드 6과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 1을 조사할 때 그것을 이제 조사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1과 연결된 것만을 조사를 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 두 번째 로컬 피처를 추출한다고 이해될 수 있고, 다음에 이 웨이트 쉐어링은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는 중심 노드 1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웃 노드 2, 3, 4를 조사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웨이트가 다 W라는 점에서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달이 좀 됐을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계산은 되게 간단하죠. 그냥 이 H는 지금 여기서 이 노드 피처 매트릭스일 뿐이고, 그리고 여기서의 W는 그 트레이너블한 그 웨이트인 것 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노드가 중심 노드이고, 이제 나머지 연결된 거를 다 이렇게 더해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이 첫 번째 노드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이해한 것을 어떻게 행렬로 표현을 할 것인가인데, 컴팩트 폼은 그냥 이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던 이 AHW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W가 명료하지 않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 전에 구했던 A 해시고요. 이것은 아까 제가 국적을 말하면서 손흥민은 대한민국, 호날두는 포르투갈, 이들은 이제 아르헨티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 뭐 성별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피처를 다 고려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들의 조합이 5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웨이트 값을 저희가 다시 줌으로써 이 피처들을 더 고차원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X와 W를 먼저 곱해가지고 손흥민, 호날두 이들 각각에 대한 피처를 굉장히 고차원 정보로 다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더 풍부하게
피처를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이 그래프에서의 연결 상태, 그리고 노드 피처에 대한 정보를, 이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담은 이것과 이런 XW를 같이 곱해줌으로써, 이제 그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취합을 해준다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구조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GCN의 그 한 레이어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근데 보통 2개에서 3개만을 통과시켜 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아까 저희가 그 표현했던 이 식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것,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맨 마지막에 리드아웃이라는 걸 통과시켜주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연결 상태가 다 똑같고 다 똑같은 노드가 있는데 이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그 연결 상태와 노드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 모양이 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피처가 여기서는 이제 손흥민이 먼저 호날두가 나중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행렬도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펄뮤테이션이라고 하고 이 펄뮤테이션을 방지하는 것을 인베리언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리드아웃 레이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리드아웃 레이어는 이 펄뮤테이션 인베리언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히 MLP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이제 방지된다고 그 연구자들은 썼는데 사실 이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 아무튼 뭐 연구자들은 이 그래프 모양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 바뀜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MLP를 통과시킨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것의 그 인베리언스를 부여하기 위해 이것을 거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아니면은 그 발표 끝나고 이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를 위해서 MLP를 통과시키는 것이 왜 그 적당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의 코딩은 굉장히 사실 다양한데 제가 지금 이거 도구들이 아직도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아쉽게도 오늘 발표에서는 원래 넣으려고 했는데 함께 넣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딥러닝 홀로서기라는 유튜브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